어이 흥 우야어 흥 우야어 흥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글자, 그 글자를 생긴 모양을 가지고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천간의 글자란 그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계를 말하는데 그 왜 그 글자를 썼는가 뜻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죠. 우리가 이제 갑자 그러면 갑자는 밭전자에 뚫을 꼰자입니다. 밭전자에 뚫을 꼰. 어떻게 돼요? 밭에 생물의 씨앗이 뚫고 들어가서 씨를 내린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말하자면 모든 것들의 시작을 뜻하고, 왜냐하면 밭에 생물이 이제 하나의 착상이 돼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런 형상의 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을자는 갑을 할 때 을자는 어때요? 이 꼬부라진 거죠. 그러니까 새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씨앗이 착상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뿌리 내린 것만큼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꼬불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새싹이 꼬부라진 형상의 글이죠. 만물이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의 그 생명체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지 자연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싹을 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자연의 그 참 힘에 의해서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오는 형상이죠. 을자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을자를 보면 오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오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오리가 예전에는 뭐 참 귀한 동물이라서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했다고 해서 하고, 또 오리 알도 아주 귀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귀하고 고귀한 뜻을 좀 지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죠. 병자는 만물이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될 어때요? 태양의 열기죠. 열기와 밝음이죠. 그래서 이제 천하 만물이 번성하고 자라도록 열기를 주며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그 열기의 힘을 남들에게 도와주는, 그 세상을 함께 품고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참 큰 태양의 열기를 품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는 이제 오행상 화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정자는 힘센 장정의 어깨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저 정자가 힘센 장정의 어깨. 그러니까 어때요? 힘센 장정의 어깨를 뜻하면서 만물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그 온정을 뜻하는, 그리고 이제 촛불에 비유한다면은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한없이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염려하고 좀 안녕을 비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자는 우리가 이제 이 무자는 번성한다. 말하자면 이제 봄과 여름을 지나서 이제 그 모든 그
생물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뭐 가지를 뻗어나가고 또 뭐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자기들 그 참 어떻게 무한의 그 번성하는, 예, 번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자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 속에는 벌자, 칠벌자가 들어있어요. 칠벌자는 뭐예요? 결실을 내지 못하거나 또 잘못 삐뚤어 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가차 비치는, 예, 가차 치는, 이게 이제 그 칠벌자인데, 칠벌자가 들어있죠. 말하자면 칠벌자, 말하자면 잘못 크거나 너무 크거나 웃자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순환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커나가는 가지를 친다, 뭐 이런 뜻도 있죠. 다음에 기는 성장한 성인의 몸을 앉아있는 바른 자세를 뜻하죠. 말하자면 이제 이 성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시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시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된 모습, 완숙된 모습, 어디서나 물러섬이 없고 당당한 모습. 어찌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의 상처럼, 어머니들의 모양처럼 그런 어머니들의 기상을 품고 있는 글자가 뜻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기자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기자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당당한 모습. 사람의 이 도도한 자세를 품고 있는 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은 곡식이 다 자라서 열매가 익어서 결실을 담고 있다는 뜻을 품고 있는 글이에요. 열매는 어느 종자든지 하늘에 순응해야 이제 말하자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봉천하였다. 즉 하늘을 받들었다. 즉 하늘을 받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에 순응하여 그동안 이제 봄, 여름에 모진 자연의 혹독한 조건을 이겨내고 씨를 품고 있다. 이런 뜻이죠. 씨를 품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자연에 비유하면은 가공이 안 된 원석이며 돌멩이지만 그 오행이 담고 있는 그 글자의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자연에 순응하여 씨를 품고 있다. 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게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울신자인데, 열매가 이제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가공을 해야 또 우리가 이제 뭐 곡식 같으면 이제 뭐 이 훑어 가지고 와서 또 방아를 찧어서 또 까불릴 건 까불리고 또 쭉정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곡만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신자를 보면 설립자의 열십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10번의 손이 거쳐서 가공됐다. 말하자면 이건 아주 귀한 보석이다. 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같은 금속이라도 원석으로 있으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거를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재련하고 해서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무시 많은 보기 좋은 뭐 말하자면 반지라든가 또 왕관이라든가 또 뭐 팔찌라든가 뭐 이런 보석들 가공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매월 신자는 혹독한 연마, 혹독한 자연을 이겨낸 결실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울 신자는 우리가 맛으로 먹는 매운맛이 아니라 자연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귀한 보석에 속한다라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익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임자의 뜻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즉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내서 자연의 혹독한 모든 것을 다 이겨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 그 추위가 닥쳐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성이 회임을 했다. 회임했다는 뭐예요? 그 회임에 임신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생명을 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물의 그 종자를 다 품고, 예? 다음에 그 결실을 바라다 또 이 씨로 종자로 남기는 그런 그 아주 그 도도한 기상이 있는 아주 글자입니다. 그 임자는 천지 만물의 고난을 다 이겨내서 이제는 그 어떤 시련도, 더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개는 감춘다. 감춘다. 왜 감추겠어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을 해서 겨울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요 시기에 무언가를 씨앗을 감추어 놔야 다음에 봄에 또 종자로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이제 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의 그 10글자가 마다마다의 그 계절에 순응하면서 만물을 익혀내서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행위, 사람들도 그와 자연과 닮은 행위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글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한문은 뜻글이라고 해요. 뜻을 지니고 있는 글이라는 거죠. 뜻. 말하자면 천간의 뜻을 잘 품고 담으셔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느 어려움도 없는 당당한 그런 기상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때때에 우리가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참 이합집산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느 날은 봤더니 이제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저희 이제 말하자면 남쪽에 이제 뭐 대전이나 전주, 남원 쪽에 그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남원 쪽에 사시는 분인데 말하자면 한번 좀 뵀으면 스님이 좀 시간 나셔서 이렇게 좀 한번 내려올 길이 있으면 뭐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한번 내려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편지를 썼나? 그냥 요즘에 편리한 전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고서는 내가 이제 전화를 바로 했죠. 그랬더니 참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스님 보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너무 미안스러워서 자기가 손편지를 썼노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참 사업적 관계에서 좀 결실물이 나왔으니까 스님이 한번 내려와서 한번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진사당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누구냐 그러면 말하자면 저 남원 순창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맥반석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그렇죠, 한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 맥반석 산이, 자기 산이 맥반석이 아주 무궁한 산이라고 하던 진사장한테 그럼 요걸 좀 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좀 돈이 되고 사업이 돼서 하나의 산업을 좀 일으켜 보시오 하고 해서 맥반석의 다공질,
말하자면 다공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내 얘기를 듣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황토방,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찜질방이죠. 네, 찜질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 얘기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돌을 가공을 하고, 침대라든가 목욕탕에 물을 담는 수조라든가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맥반석을 이용하는 황토방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는 좀 밖에 좀 내놓을 만한 어떤 상품이 됐으니까 한번 주십사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내가 이제 그때가는 이제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는 사실 절에서는 좀 뭐 크든 작든 내방객들이 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2월 달이나 저월 달은 뭐 내가 좀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아무튼 뭐 2월 달이라도 언제라도 들면 내가 시간 내서 한번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잘 아시는 저희 이제 분이 또 그분도 역시 이제 전주 부근의 남쪽 쪽에 계신 분인데, 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정월달인데, 우리 스님 좀 뵀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직업을 바꿔야 될 운이라, 그래서, 남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과연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뭘 나한테 뭐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괜찮으면 쭉 이어나가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스님이 좀 내려오셔서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친구분이 또 좀 스님을 좀 뵀으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정월달에 하길래, 그래요. 지금 정월달은 내가 좀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가면 한번 뭐 좀 대전으로 전주로 남원까지 한번 내려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 가서 이제 우리 이제 그때 2월 달이 이제 정월이 다 지나고 2월 달이 되니까 이제 내방액들도 좀 뜸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2, 3일 시간을 잡아서 이제 한번 바람 쐬러 내려갔죠. 가서 이제 전주의 직업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볼 때는 안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안 바꾸는 게. 그냥 하던 일. 그 당시에 그분이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라이닝 취급하는 대리점을 했는데, 뭐 큰 수입은 안 돼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만한 직업이라서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제 뭐 다른 무엇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가는데,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그렇고, 본인이 자리가 경금의 오행상 금의 자리에 있는데, 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금의 자리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뭘 해야지 다른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물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실증도 나고 이러저런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분이란 분이 이제 나를 보자고 했는데, 내려간 날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가 이제 바로 그냥 남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진사장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올라오면서 이제 또 전주에 들려서 이 사장의 친구를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사장한테 내려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아주
그날 참 내려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당시에 지금은 유행이 돼서 뭐 찜질방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찜질방이라고는 단어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찜질방을 하나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아주 그 자신의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맥반석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 하나의 그 찜질방 형태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인지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설치를 해서, 그래도 뭐 큰 수익은 안 나다가 조금씩 알려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니까 이쪽에다 좀 신경 더 쓰라고. 그래서 그날은 아주 뭐 그분하고 이제 참 기분 좋게 찜질방에서 참 몸을 녹이면서 푹 참 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했더니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이제 그 뒤에 그 산으로 해서 자신의 말하자면 맥반석 묻혀 있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분이 이제, 참 돈을 좀 많이 이제 벌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사장님의 그 친구분이란 분을 이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가서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의 그 친구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연을 또 얘기를 하게 대해주고, 참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재주가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한두 개의 어떤 기술만 가져도 되는데, 재주가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머리가 영리하고 뭐 똑똑하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이거 세상살이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만 되바라져. 되바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적응을 못해서 남들과 융합을 할 수 없어서, 별로 재미 못 본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이사장님 친구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내가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다는 얘기는 내가 때때에 일을 맞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당당하면 상대도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못한 얘기는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